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금 정부에서 대책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 대책들로 인해서 야기되는 결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지금 예상되는 대책이 지금 좀 전월세 가격이 좀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지금 전세 시장을 좀 안정시켜라 이런 게 지금 굉장히 강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좀 전세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좀 대책들이 좀 빨리 나올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전세가 2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더해서 2 플러스 2 이걸 뭐 영구 임대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2 플러스 2에서 2년에서 2년 더 플러스해서 4년이 되는 전세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전세 임대소득. 지금 현재는 3주택부터 전세 임대소득. 그러니까 원래 전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근데 그거를 간주 임대료라 그래서 지금 현재 3억 이상 3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월세로 환산해서 그걸 임대료를 이제 매기는 거예요. 간주 임대료. 근데 이거를 3주택이 아닌 2주택으로 좀 낮춰서 간주 임대료를 더 내게끔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효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선 보면, 음,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2년을 더 연장하게 되면은 총 4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언제 벌어졌냐면은 예전에 그 전세 기간이 1년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1년에서 2년으로 이제 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사람들이 1년 있다 올릴 전세를 그 해 완전 다 올려버린 거예요. 2년치 전세를 한꺼번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 가격이 그 해 폭등을 했다. 굉장히 폭등을 했다. 이런 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년에서 임차인이 원하면 4년까지 더 하겠다 하면은 전세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를 여지가 있다. 그 전에 이제 계약이 임박하신 분들은 전세를 많이 확 올려서 임대인들이 전세를 확 올려서 전세 가격이 좀 폭등할 수준까지 오를 여지가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세 임대보증금을 3억에서 3주택에서 2주택으로 축소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게 3억 이상 3주택 그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환산하는 제도가 왜 3주택부터 했냐면 사실은 내가 집을 새로 샀는데 기존 집이 안 팔리면 어쩔 수 없이 그 일시적 1가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3주택부터 했던 이유가 그런 이제 갈아타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3주택부터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없애고 2주택자도 그냥 무조건 감주 임대료로 매긴다고 하게 되면은 전세를 갖고 있는 이제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전세를 안 하고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겠죠. 왜냐면 사실 전세는 그냥 금리도 낮은데 그 돈 받아서 뭐 투자할 게 아니면은 사실은 그렇게 뭐 크게 임대인한테 이득되는 장사는 아니에요. 전세를 놓는다는 게. 이제 물론 이제 갭 투자 용도로 전세를 끼고 이제 집을 사는 행태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세 제도는 임대인들보다는 임차인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제도이긴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오히려 임대료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전세를 월세로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임대 그 전세 물량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또 폭등하는 효과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 같잖아요. 언뜻 보면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 같아요. 임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을 더 연장해주고, 그 다음에 임대인한테 간주임대로 매겨서 3주택을 못 가지게 한다고 하면은 언뜻 보면은 서민을 위한 정책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실은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지금 정책이 또 나올 것 같냐면 종부세를 인상한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종부세 인상. 그렇게 되면 여러분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1주택으로 갈아타려면 여러분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러 주택이 있는데 1주택으로 갈아타야 된다고 하면은 서울 집을 팔겠어요? 지방 집을 팔겠어요? 당연히 지방 집을 팔겠죠, 먼저.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집에서도 강남권에 있는 집, 그죠? 강남에 있는 집을 안 팔고 나머지를 처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똘똘한 한 채로 가겠죠. 그러면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더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진다. 네, 가뜩이나 사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요새 굉장히 안 좋다가 최근에 그나마 조금 이제 좀 좋아지려고 했었어요, 사실. 그 청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오히려 가격이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예전 상태로 그냥 복귀한 정도? 그 정도의 이제 상승률인데 갑자기 조정지역을 묶여버리니까 좀 이제 거래가 좀 활발히 안 되고 좀 지금 침체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를 강화하게 되면은 이게 자꾸 똘똘한 채로 가게 되니까 지방 부동산 시장은 점점 안 좋아지고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은 오르는 가격,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 그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충북에 아파트가 있고 또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죠? 당연히 충북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팔잖아요. 똑같아요. 사람은 뭐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정치인이든 일반 국민이든 자기가 이득을 얻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그 고위 공직자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걸 왜 일반 국민한테 자꾸 하게끔 권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요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 노영민 시장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할 것이다. 따라서 이 강남과 비강남권, 지방과 서울과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부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전세 매물이 많나요, 적나요, 여러분? 전세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임대인들이 임차인들보다 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건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물건이 없으니까 임차인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부세가 올라가면 사실은 물량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종부세가 올리게 되면 이 세금의 정가는 사실 임대인들보다는 임차인들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종부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임대인들은 자기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임차인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그 원래 세금이 1년에 100만 원 나올 게 2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100만 원이 더 나오지 않습니까? 이 100만 원을 월세로 더 받던지 임차인들한테 네, 보증금을 더 올려서 받던지 이런 식으로 손해를 안 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선악을 떠나서 누구나 다 사람이 자기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기본적인 심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투기꾼이라서 그렇고 이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이 자기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임차인한테 전가를 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종부세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 모든 피해는 결국 세입자가 본다, 임차인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내가 그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가 많이 올라가면 1주택자, 그러니까 소득이 많지 않은 1주택자들은 내가 실현되지도 않은데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조세 저항에도 좀 직면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2004년도에 이제 종부세가 도입될 때 상당히 이제 고령 은퇴자들한테 조세 저항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를 이게 그 쉽게 올리지 못했던 이유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 만약에 종부세를 올리게 되면은 조세 저항이 상당히 심각할 거다. 그래서 요런 게 굉장히 후유증으로 남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꼭 옳은 거냐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여러분 그 세금을 거두면 그 돈이 어디로 쓰일까요? 대부분 공무원들이 여러분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퍼주기 식으로 쓰이거나 굉장히 그 비효율적인데 돈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세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본인 돈이 아니라 공돈이에요, 공돈. 그럼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잖아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금을 많이 거두면 이 돈이 그냥 쓸데없는 데 돈이 많이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이 만약에 개인 돈이라고 하면은 그 돈이 뭐 내가 조그만 사업을 일으킬 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직원을 더 고용하는데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니까 훨씬 개인이 쓰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그 자금을 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나라가 부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난해진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게 이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개인들 개개인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근데 이거를 세금을 왕창 걷어서 정부가 이걸 다 계획 통제하에서 경제 정책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나라들이 대부분 실패를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베네수엘라라든가 쿠바라든가 러시아라든가 공산주의의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런 계획 경제, 큰 정부를 주도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결국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전철을 지금 밟으려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굉장히 그 좋다고 하면서 내려고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분들이 뭐 일부러 그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헛똑똑이들 같아요. 헛똑똑이들. 뭐냐면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상담하거나 이제 보면은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정말 훌륭하신 그 업종에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분들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세요. 세상 물정을. 왜냐면 그 학자식으로 그 공부만 했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모르시고 정말 답답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헛똑똑이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게 본인의 그 사상이나 이념에 어떤 게 있으면 이게 종교처럼 그거를 신념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못 보고 그냥 이게 약간 이상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로 좀 흘러가거나 그 다음에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게끔 하는 거예요. 이거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긴 하죠. 왜냐면 뭐 그 말도 안 되는 그 부동산 폭락 유튜버의 구독자가 몇십만 명인 걸 보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또 잘못된 현실 감각이 없이 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분들이 기본적인 성향이 그 자유시장주의자보다는 이분들은 좀 사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시장 경제보다는 모든 걸 국가가 통제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 이런 좀 기본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시장과는 좀 상충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저는 여러분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 좀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아요. 안타까운 부분. 왜냐면 저도 집값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안정됐으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민들이 피해를 좀 덜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꾸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게 사실 서민들이라는 게 눈에 훤히 보이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사실 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진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